오늘 아주 먼 옛날 옛적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옛날 옛적에 머리 9 달린 도둑이 살았습니다. 머리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무려 9개나 달린 도둑이라니 과연 어떤 도둑이었을까요? 상상이 됩니까? 머리가 9개나 달렸다니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달렸을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머리 9 달린 도둑과 그 도둑에 맞서서 싸웠던 석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나이, 그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고 던졌던 한 사나이, 석철이라는 이름의 사나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래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옛적의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이 전생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옛날이 전생이라면은 몇 번째 전생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전생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전생일 수도 있고, 세 번째 전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100년 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500년 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1000년 전에 아니면 10,000년 전의 이야기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래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오래전의 이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일일이 기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오래전의 이야기 누구나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전의 이야기가 과연 얼마나 오래전의 이야기인지, 전생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과연 언제 얘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을 해도 좋고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속에서 떠올려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느낌으로 따라가도 좋습니다.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들어도 좋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졸리거나 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졸리거나 잠이 온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냥 그 상태에 당신을 맡기고 그 느낌 그대로 맡긴 채로 이야기를 들어도 좋습니다.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억지로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잠을 자려고 애를 쓰든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하든 어느 경우든 어차피 잠과 관련이 있는 상태이기에 당신은 편안하게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와 함께 스토리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대합니다. 아주 먼 옛날 옛적에 아주 성실하고 마음 착할 뿐만 아니라 마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섰고 또 실제로 깔끔하게 문제 해결을 잘 해주어서 온 동네로부터 큰 믿음과 신임을 받았던 석철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혼자 있는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게까지 장가를 가지 못하고 총각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요성도 깊은 이 총각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각이 장가를 갈 수 있도록 온 동네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참하고 예쁜 섹시감이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총각을 불렀습니다. 혼자 있는 어머니를 모시려면 꼭 색시가 필요하니 장가를 가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총각은 섹시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홀로 남은 어머니를 두고 혼자 장가 갈 수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그 말에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서 설득하고 설득했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에게 제대로 효도를 하려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필요하고 총각에게는 색시가 필요하다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석철 총각은 장가 가는 것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얼마 후에 동네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석철 총각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잔칫날에 즐거워했습니다.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그 잔치를 보기 위해 또 석철 총각이 장가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또 새색시가 어떤 처자인지 보기 위해 몰려 들어왔습니다. 정말 모처럼 동네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이제 석철 총각도 어엿한 신랑이 되었습니다. 예쁜 마누라가 있는 신랑입니다. 더 이상 총각이 아닙니다. 이제 예쁜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 지 않아 아기도 생길 텐데 아기를 기르려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밭일을 하고 농사일을 했습니다.
하늘이 푸르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봄날, 파릇파릇 풀이 자라고 나무에는 새로운 푸른 잎들이 생기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을 맞으면서 석철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징그러운 흙냄새, 풀냄새를 맡으며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면 색시를 생각하고 예쁜 색시를 떠올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한 미소가 온 얼굴에 번져갔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석철 신랑이 행복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도 행복합니다. 늘 장가 보내지 못해서 애를 태웠던 어머니 또한 건장하고 성실한 그리고 요심 깊은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갔고 신랑이 되었으니 또 예쁜 색시를 며느리감으로 얻게 되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허무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며느리 또한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어머니는 더욱더 행복합니다. 예쁜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또 며느리가 해주는 빨래로 인해 깨끗해진 옷을 입은 어머니는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먼저 간 영감이 불쌍하다. 그런 마음으로 행복했습니다.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손주가 보고 싶었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손자를 볼 수만 있다면 그 후에 죽어도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외롭게 살아오던 어머니로서는 며느리와 함께 손주까지 생긴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쁜 색시 또한 성실하고 착한 신랑과 함께 또 자기를 친딸처럼 사랑해주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또한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손주를 품에 안겨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아들 하나 낳기를 소원했습니다. 석철 또한 그런 어머니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또한 아들 하나 얻고 싶은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기에 세 식구 모두는 아기 하나, 특히 튼튼한 사내 아기 하나 얻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석철 총각을 장가 보냈던 온 동네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지요. 종달새가 지저귀고 제비가 날아다니는 봄이 점점 더 진해가고 있습니다. 곳곳의 풀들은 더 무성해지고 나뭇잎 또한 더 자라고 자랐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겨울에 물이 넘치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농사일이 바쁘고 바빠질 때도 석철의 부지런함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짬짬이 동네 일에도 앞장서고 동네 사람들이 어려움이 처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도움을 주고 하였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서늘한 가을 기운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 들판을 바라보면 열심히 농사 짓고 땀 흘리느라 힘들었던 시간들이 조금도 아깝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들판에 곡식도 익지만 이런저런 과일들도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그런 가을 어느 날에 드디어 석철 아내에게 태기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뱃속에서는 어린 생명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식구가 자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배가 불러옴에 따라 온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밤입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우물에 물 기르러 갔던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내를 기다리던 석철은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이는데 내일 날이 밝을 때 가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잠시 다녀오겠다고 나섰던 아내였는데 돌아올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아내 때문에 걱정이 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로 아내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동네에는 오래전부터 머리 9 달린 도둑이 가끔씩 나타나서 식량도 훔쳐가고 산 사람도 납치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9개나 달렸으니 눈은 18개요. 귀도 18개였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먼 곳까지 볼 수가 있고 얼마나 먼 곳에서 들리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콧구멍이 18개니까 아무리 작은 냄새라도 잘 맡을 수 있었습니다.
입이 9개니까 웬만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개걸스럽게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이 도둑은 수시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식량들을 훔쳐가고 가축도 훔쳐가고 산 사람도 납치해간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머리 9 달린 도둑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소문으로만 머리가 9개나 달린 도둑이라는 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이도 머리 9 달린 도둑 그 한마디에 울음을 뚝 거칠 정도였습니다. 사실 동네 사람들이 석철 총각을 장가 보내고자 했던 것도 석철 총각 덕분에 그래도 머리 9 달린 도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마을에 머리 9 도둑이 나타났다 하면 가장 앞장서서 가장 먼저 석철이가 나서서 마을을 단속하고 피해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동안 석철 덕분에 마을에서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소한 작은 피해가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석철 덕분에 마을은 다른 동네보다 다른 마을보다 좀 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석철에게 감사의 표시로 또 석철이 마을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합심하여 장가를 보냈던 것입니다. 석철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장가 간 후에도 더더욱 마을을 위해 내일처럼 열심히 나서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밤에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우물에 물 기르러 갔던 아내가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뱃속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는데 그 아기까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행진하는 마음으로 낫을 하나 들고 우물로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달이 밝았습니다. 한참 걸어갔을 때 우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미 한 마리 볼 수 없었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 우물만 덩그랗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 아내가 이고 갔던 물동이 하나가 덩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없고 빈 물동이만 놓여 있었습니다. 석철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 아내에 대해서 물어봤고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내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본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순간에 어느 한 노인이
머리 9 달린 도둑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모습으로 보았기에 확실치 않지만 뭔가 처음 보는 괴물 같은 덩치 큰 어떤 무엇이 웬 색시를 데리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는 것을 봤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석철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마음속으로 혹시나 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것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머리 9 달린 도둑 그 놈이었어. 그놈이 내 색시를 납치해 가서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안 돼! 소리 질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석철이는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이제 색시를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머리 앞 달린 도둑이 색시를 납치해 갔다 하더라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색시,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이 일을 어떡하나? 석철이는 큰 소리로 색시를 부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한참 후에 아니야,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야. 나는 색시를 찾으러 가야 돼. 머리 앞 달린 도둑을 찾으러 가야 돼. 복수를 해야 돼. 안 돼. 찾아야 돼. 다음날 아침 석철이는 몇 자루에 낫을 갈았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깔린 낫 몇 자루를 자루에 챙겨 놓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머니가 울면서 아들을 말렸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도둑을 찾아, 또 설사 찾았다 하더라도 머리 앞 달린 도둑 그 괴물 같은 놈을 어떻게 당하고 이기려고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석철은 그냥 가만히 당할 수는 없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길을 떠났습니다. 사실 석철이도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길은 나섰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그래도 가면서 먹으라고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이 있었기에 그 주먹밥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색시를 찾아, 아내를 찾아, 머리 9 달린 도둑을 찾아서 말입니다. 아니, 색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도 말입니다. 어느새 한낮이 지나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시간에 주변의 마을, 이 집 저 집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새어나오는 연기를 보면서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호롱불이 켜지고 오손도손 식구들이 모여서 저녁밥 먹는 모습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석철은 색시 생각이 났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도 눈물로 아들을 기다리고 며느리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혼자서 먹지도 않고 하염없이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는 어머니입니다. 석철은 발걸음이 닿는 대로 여기 저기를 지나면서 머리 앞 달린 도둑을 찾아 다녔습니다. 밤이 깊어 갔습니다. 석철은 어느 산빛 아래 있는 굴 속에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석철은 굴 바깥에서 환하게 떠오르는 햇살에 눈이 부셨고 눈을 떴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기에 주변에 있는 시냇물에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로 배를 채운 석철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왠지 이 골짜기 속에 머리 9 달린 도둑이 살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몸을 숨길 만한 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몇백 년이나 먹었음직한 큰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 안전하게 생긴 어느 가지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밑으로 주변 둘레 지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제대로 먹지 못했기에 몸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잠시 졸음이 왔고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그 소리에 잠이 깬 석철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정말로 머리가 9 달린 괴물 같은 한 인간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나무에서 뛰어내리고 머리 앞 달린 도둑 개섰거라 내 색시를 돌려다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순간 도둑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괴물 같은 9개의 머리가 한꺼번에 석철을 향해 보고 있었습니다. 석철은 온몸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챙겨갔던 낫을 각각 한 손에 힘있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도둑에게 덤벼들고 싸울 것처럼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때 도둑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웬 놈이냐? 겁도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하느냐? 석철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죄 없는 내 색시를 납치했느냐고, 당장 돌려달라고. 그 말에 도둑은 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꿈 깨라고. 감히 나에게 도전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고 하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석철은 두 손에 든
낫을 꼭 쥐고는 옛날에 언젠가 수련했던 무술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취하고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펄쩍 뛰어 낫을 휘둘렀습니다. 머리 앞 달린 도둑 역시 괴물에 해당하는지라 힘이 세고 날쌔습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석철을 해치려고 하는 그 도둑을 향해서 석철은 용기 있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낫을 휘둘렀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머리 하나가 잘려 나갔습니다.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석철의 몸에까지 그 피가 튀었습니다. 8개 남은 도둑은 소리를 지르며 더욱더 거세게, 더욱더 맹렬하게 석철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석철은 피를 본 이후에 더더욱 용기 백배하고 더욱 힘을 내어 낫을 휘둘렀습니다. 몇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석철은 아내와 아기를 생각하면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였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낫을 휘둘고 휘둘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석철의 낫은 도둑의 팔에 찔리고 손가락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결정적으로 또 머리 하나를 잘랐습니다. 아까보다 더 심한 피를 튀기면서 머리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머리 9개 달린 도둑은 더 이상 9개가 아니라 7개의 머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머리 9개 달린 도둑이 힘이 세고 괴물 같았다 할지라도 머리가 하나씩 잘려 나갈 때마다 도둑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느낀 석철은 더더욱 용기 백배하여 더 세게, 더 힘있게, 더 용감하게 도둑에게 덤벼들었고 도둑에게 낫을 휘둘렀습니다. 휘두르고 휘두른 보람이 있었던지 용감한 석철의 두려움 없는 싸움 덕분에 도둑의 머리는 또 하나 떨어져 나갔습니다. 9개의 머리가 8개가 되고 8개의 머리가 7개가 되었습니다. 도둑은 머리가 하나 잘리고 2개 잘리고 3개 잘리면서 숫자가 늘어날수록 힘은 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의 머리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매 따라 석철은 더 힘이 났고 용기는 더 솟았습니다. 9개의 머리가 8개가 되고 8개의 머리가 7개가 될 때 석철은 나머지 남은 머리를 더 자르기 위해 더욱더 힘을 내고
낯을 휘둘렀습니다. 어느새 또 한 머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쿵 하는 머리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도둑의 가슴은 철렁했고 석철의 가슴은 더욱더 용기 백배했습니다. 이제 머리 하나, 머리 둘, 머리 셋, 머리 네 개가 잘려나간 도둑에게는 이제 머리 하나, 머리 둘, 머리 셋, 머리 넷, 머리 5개만 남았습니다. 이제 석철은 머리 하나, 머리 둘, 머리 셋, 머리 넷, 머리 4개를 잘라냈을 때 이제 5개가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 5개를 또 하나씩 잘라내면은 잠시 후에 5개가 4개가 되고 또 잠시 후에 4개인 머리가 3개가 되고 또 잠시 후에 3개인 머리가 2개가 되고 또 잠시 후에 2개인 머리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상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 머리를 잘라냈을 때 저 도둑에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고 더 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색시를 찾고 아기를 찾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목숨 내어놓고 할 수 있다고 단단히 각오하고 큰 마음을 먹었던 석철이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물러설 수 없는 마땅히 해결하고 마땅히 처치해야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상대가 머리가 9개가 아니고 90개라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을 석철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머리 5개를 가진 도둑은 이미 머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힘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석철의 적수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수록 석철은 더욱 용기 백배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하고 석철은 도둑에게 덤벼들고 양손으로 낫을 휘둘렀습니다. 툭 하고 또 다른 머리 하나가 떨어져서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5개의 머리가 떨어져 나갔고 4개의 머리가 남았습니다. 그 4개가 3개가 될 것이고 3개가 2개가 될 것이고 2개가 하나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하나가 마저 떨어져 나갔을 때 이제 석철은 색시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큰 희망과 기대로 가슴이 부풀렸습니다. 그래서 더
용기 백배하여 또다시 심호흡을 하면서 도둑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툭, 툭. 또 다른 머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그 피를 느끼는 순간 석철의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이제 단 3개의 머리만 남은 도둑의 모습이 오히려 초라해 보이고 오히려 힘이 빠져서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머리 하나, 둘, 3개가 겨우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석철은 문득 색시 생각이 났습니다. 곱고 예쁜 섹시 얼굴이 보름달처럼 떠올랐고 하얀 미소를 보는 순간 불끈 두 팔에 힘이 솟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낫을 힘있게 잡고 또 야 하고 도둑에게 달려갔습니다. 툭! 또 다른 머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단 2개의 머리가 남았습니다. 이미 도둑은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머리가 9개 있을 때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는 순간 이미 원래 도둑이 될 수 없고 원래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석철은 나중이라도 그 사실을 깨달았기에 머리 하나씩 잘려 나갈 때마다 더 용기 내고 더 큰 자신감으로 덤벼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겁도 났고 두려웠지만 오로지 섹시 생각에, 아기 생각에 목숨 걸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 2개의 머리를 남겨둔 도둑을 앞에 두고 석철은 이제 잠시 후에 만날지도 모르는 섹시 생각에 가슴이 더 부풀렀습니다.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용기 내어 덤벼들었습니다. 이야! 단 기합 소리와 함께 팔을 휘둘렀을 때 또 하나의 머리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제 단 하나의 머리가 남았습니다. 원래 9개였던 머리가 8개로 줄어들고 7개로 줄어들고 6개로 줄어들고 5개로 줄어들고 4개로 줄어들고 3개로 줄어들고 2개로 줄어들었다가 이제 마지막 1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동안 석철은 도둑의 머리 하나를 자르고 둘을 자르고 셋을 자르고 넷을 자를 동안에 온 힘을 다했고 온 기운을 다했습니다. 다시 5을 자르고 6을 자르고 7을 자르고 8을 잘랐을 때 석철 또한 기운이 다 빠지고 힘이 다 빠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하나만 자르면
사랑하는 섹시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없는 힘과 기운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이미 단 하나의 머리를 남겼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석철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 하는 기합과 함께 일격에 도둑을 쳤습니다. 오른손에 잡혀있던 낫은 정확하게 한 개 남은 머리를 쳤습니다. 머리가 잘리는,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쿵! 갑자기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9개 머리가 잘리면서 뿜어져 나왔던 피들이 소낙비와 함께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온 개울물이 빛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괴물 같은 도둑은 마지막 머리 하나가 잘리는 순간 몸 전체가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비는 더욱더 세차게 내리는 그 와중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던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큰 소리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입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섹시의 목소리입니다. 섹시가 살아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마지막에 도둑이 쓰러지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섹시는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신랑의 품에 안겼습니다. 석철은 마음껏 섹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섹시의 배를 만졌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확인하고 싶었나 봅니다. 따뜻한 섹시의 배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을 쏟았습니다. 섹시의 온 가슴을 껴안은 석철은 쏟아지는 비와 함께 마음껏 울었습니다. 섹시도 울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9개 머리가 하나씩 잘려나가는 장면을 저 멀리서 바라보았던 섹시의 가슴과 마음은 얼마나 졸였을까요? 어쩌면 신랑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신랑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드디어 9개의 머리에서 하나가 잘려나가는 모습을 본 섹시는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9개의 머리가 8개가 되었을 때
이번에는 두 번째 머리가 잘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8개 머리가 7개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머리가 잘리는 모습을 본 섹시. 이제 더욱더 희망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3개의 머리가 잘리고 남은 6개의 머리를 바라보면서 신랑이 좀 더 힘을 내어 나머지 머리들을 차례대로 잘라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6개의 머리가 5개로, 5개의 머리가 4개로, 4개의 머리가 3개로, 3개의 머리가 2개로, 2개의 머리가 마지막 1개가 되었을 때 섹시는 하마터면 큰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아직 도둑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행여나 소리를 지르다가 문제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겨우 참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마지막 머리가 잘리고 도둑이 쓰러지는 순간에 섹시는 큰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쏟았고 신랑을 향해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석철은 아내 손을 잡고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을 향해 말입니다. 섹시와 아기에 대한 지극한 사랑, 홀어머니에 대한 홀어머니를 향한 깊은 효성, 이런 것들이 석철의 마음을 지배했고 석철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을 때 동네에서는 또다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무사히 살아 돌아온 섹시를 환영하고 또 그 섹시를 구했던 새신랑도 축하하고 무엇보다 동네를 괴롭혔던 머리 9 달린 도둑을 처치해준 석철에게 그 큰 공헌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에서 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이듬해 석철 내에는 식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또다시 동네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었을까요? 온 동네가 이웃 동네 사람까지 합쳐서 축하하는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이웃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았던 석철과 머리 9 달린 도둑의 이야기, 섹시의 이야기가 두고두고 동네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로 아직까지도 후세의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깊은 밤 잠이 오지 않을 때 머리 9개 달린 도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쉽게 잠이 들고 깊이 잠이 들게 됩니다. 편안한
꿀잠을 도와주는 머리 9 달린 도둑 이야기였습니다. 머리 9 달린 도둑 이야기입니다.